그 사람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70이 내일 모레인 나이에 길바닥에서 눈물을 쏟을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손수건 하나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그녀 자신도 믿기지 않았지요. 이 이야기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을 홀로 살아온 한 여인의 늦은 봄날에 관한 것이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는 게 참 별거 없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보리차 물을 끓이고 텔레비전 뉴스 소리를 벗삼아 밥 한 술을 뜨는 그런 하루하루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영숙이었어요. 67,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강산이 한 번 변했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처음엔 날카로운 가시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니 어느새 낡은 소파처럼 몸에 딱 붙어버렸지요. 불편하지만 익숙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자식들이야 다 제 살길 찾아 떠났고 가끔 전화가 와서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묻는 게 전부였지요. 서운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툭 하고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었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이 넓은 집에 자신의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해서였지요. 그날도 그랬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가는 날이었지요. 집에만 있으면 벽하고 대화할 것 같아서 억지로 등록한 곳이었는데 붓글씨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먹을 갈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고들 하는데 그녀는 먹을 갈수록 까만 물 속에 자신의 속이 비치는 것 같아 더 심란해지곤 했지요. 수업이 끝나고 붓을 씻으러 수도가에 갔을 때였어요.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먹물이 옷에 튀었다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웬 남자가 서 있었지요. 그 반에서 제일 뒷자리에 앉던 껑충하게 키만 크고 말이 없던 분이었어요.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그녀에게 그분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답니다. 하얀 면 손수건이었는데 그 끝이 아주 정갈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지요. 물을 묻혀서 톡톡 두드리면 빠질 거라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어요. 그 순간 영숙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요. 70이 내일 모레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낮고 따뜻해서 그리고 내밀어진 그 손이 참 투박하면서도 온기가 느껴져서 그녀도 모르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손수건을 더럽혔다며 미안해하는 그녀에게 그분은 괜찮다고 빨면 된다고 담담하게 웃었지요. 그 짧은 대화가 그날 하루 종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손수건을 빨랫비누로 조물조물 빠는데 비누 거품 속에서 자꾸 그분의 웃는 눈매가 떠오르는 거예요. 늙어서 주책이라고 혼자 픽 웃다가도 베란다에 손수건을 널어놓고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자신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잔잔하던 마음의 호수에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툭 던져놓은 것처럼요. 그 다음 주 서예 교실에 가는 길은 평소와 사뭇 달랐어요. 영숙은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성거렸지요. 평소엔 그냥 편한 고무줄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나가던 그녀였는데 그날따라 거울 속에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흰머리는 왜 이렇게 눈에 띄는지, 눈가주름은 또 언제 이렇게 깊어졌는지. 결국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꽃무늬 스카프를 꺼내 둘렀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스스로에게 핀잔을 줬지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느냐고요. 하지만 발걸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눈이 저절로 뒷자리를 향하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와서 먹을 갈고 계셨지요.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하시는데 세상에 영숙의 심장이 20대 처녀 때처럼 콩닥거리는 거 있죠.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타박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요. 하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지요.
수업이 끝나고 돌려드릴 손수건을 핑계로 말을 걸었답니다. 지난번에 감사했다고 손수건을 깨끗이 빨아왔다고요. 곱게 접은 손수건을 내미는데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들킬까봐 얼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요. 그분이 손수건을 받으며 웃으셨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커피 한 잔 얻어먹을 핑계가 생겼다고요. 시간이 되시면 저 앞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하시겠느냐고 물으셨지요. 커피숍도 아니고 복도 끝에 있는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였어요. 그런데 그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분도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되셨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적적해서 붓글씨를 배우러 오셨다고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국 하나 끓이면 사흘을 먹어야 하니 나중엔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푹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도 모르게 맞장구를 쳤지요. 자신도 그렇다고 TV 소리만 웅웅거리는 식탁이 제일 싫다고요. 그 순간 느꼈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외로웠구나. 나만큼이나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구나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는데 거리 풍경이 왠지 모르게 반짝거려 보였지요. 그런데 동시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자신의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남자라니요.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며느리가 흉보진 않을까요? 남편 제사상 차릴 때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여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늦게 찾아온 봄바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혹시 늦가을 태풍은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도 주머니 속에 넣은 손, 아까 그분과 스치듯 닿았던 그 손등이 자꾸만 화끈거려서 영숙은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쩌려고 이러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답니다. 휴대전화라는 게 참 요물이에요. 예전에는 자식들 전화 안 오나 혹시 벨소리 못 들을까봐 식탁 위에 모셔만 두던 물건이었는데 요새는 영숙이 그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를 못했지요. 그분이 보내주는 좋은 글귀, 꽃사진 그것들을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돋보기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독수리 탑업으로 답장을 보냈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라는 짧은 한 줄 보내는데 10분이나 걸리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문자 하나에 설레고 답장 하나에 두근거리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요. 노년기에 이런 교감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말이었어요. 큰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반찬을 해가지고 들렀거든요.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갈비찜을 먹는데 식탁 위에 올려둔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서 전화기를 확 뒤집어 버렸지요. 그 바람에 물컵이 쏟아질 뻔했어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히더군요.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뭔데 그렇게 놀라냐고 누구냐고요. 영숙의 가슴은 콩알만해져서 그냥 스팸 문자라고 둘러댔지요. 그런데 아들이 손을 쑥 내밀었어요. 요새 노인네들 상대로 사기치는 문자가 많다며 자기가 차단해주겠다고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뒤로 쓱 뺐답니다. 됐다고 알아서 한다고 밥이나 먹으라고요. 그때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아주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그 눈빛이었지요.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툭 던졌어요. 요새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저번엔 입술도 붉게 바르시더니 혹시 어디 다단계 같은데 빠지신 거 아니냐고요. 약장수들이 노래 불러주고 그러는 데가 있다며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어요. 자식들 눈에는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 그저 사기당하기 쉬운 판단력 흐린 노인으로만 보이는구나 싶어서요. 그분이 보내준 건 따뜻한 시 한 편이었는데 아들은 그걸 사기꾼의 미끼쯤으로 여기는 거죠.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고무 장갑 낀 손으로 눈가를 훔쳤답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자식들 앞에서 죄인처럼 전화기를 숨겨야 하는지 서러움이 복받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화기 화면에 뜬 그분의 이름 3글자를 보니까 야속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또 따뜻해지는 거 있죠. 참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요 하고 영숙은 쓸쓸히 웃었답니다. 계절이 바뀌려는지 바람끝이 제법 부드러워진 날이었어요. 그분이 수업 끝나고 제안을 하셨지요. 오늘 수업 땡땡이 치고 저기 꽃시장이나 구경 갈까요 하고요. 그리고 그녀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영숙 씨라고요. 늘 누구 엄마 어르신 소리만 듣다가 자신의 이름을 들으니 잊어버렸던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둘은 남대문 꽃시장을 걸었어요. 꽃 냄새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였지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분이 프리지어 한 단을 사서 영숙의 품에 안겨주셨답니다. 이 꽃말이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이제 막 친구가 된 둘에게 딱 어울리지 않느냐고 웃으셨지요. 노란 프리지어를 받아드는데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은 생전에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는 무뚝뚝한 양반이었거든요. 꽃을 사면 돈 아깝게 시들 걸 왜 사느냐고 핀잔이나 줬지요. 그런데 이 나이에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받다니요. 그날 둘은 시장 근처 칼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청계천을 조금 걸었어요. 돌진검 다리를 건널 때였답니다. 그분이 자연스럽게 영숙의 손을 잡아주셨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찌릿하게 올라왔어요. 영숙은 손을 꽉 쥐었지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답니다. 잡은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 저녁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욕심이었어요. 청계천의 물소리가 졸졸 흐르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돌다리 위로 길게 드리워졌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꼭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 벽 정중앙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과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프리지어 꽃다발이 불덩이처럼 느껴져서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답니다. 남편의 눈이 자신을 쏘아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놈 손을 잡고 다니냐고 70 다 된 늙은이가 주책맞게 히히낙낙거린다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지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설렘은 순식간에 차가운 죄책감으로 변했어요. 다음 달이 남편 제사였거든요. 제사상 차릴 준비를 해야 할 손으로 다른 남자 손을 잡고 다녔다는 게 죽을 만큼 미안하고 무서웠지요. 영숙은 그날 밤 프리지어를 꽃병에 꽂지도 못하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베란다 구석에 숨겨뒀답니다. 방에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덕분에 인생의 봄날 같았다고 잘 들어갔느냐고요. 그 다정한 문자를 보는데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지요. 남편 사진 한 번 보고 휴대폰 한 번 보고 그러다 결국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답니다.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늦게 찾아온 이 봄을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예의를 지키며 늙은이답게 시들어 가야 하는 건지 답 없는 질문만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그날 이후로 영숙은 서예 교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감기가 들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마음의 감기가 더 심하게 든 거였지요.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둔 프리지어 꽃이 시들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저렇게 말라비틀어지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분에게 전화가 몇 통이나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진동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애써 외면했지요. 이러다 말겠지. 노인네들 불장난이 뭐 그리 오래 가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장을 보러 슈퍼에 다녀오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껑충한 키에 낡은 중절모. 그분이었답니다. 자신을 기다린 게 분명했지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아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다가오셨는데 일주일 새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영숙의 손에 들린 무거운 장바구니부터 뺏어 드셨지요. 어디 많이 아픈 거냐고 걱정했다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물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기어이 영숙이 독한 말을 뱉고 말았답니다. 정을 떼려면 모질게 굴어야 하니까요. 서예 안 한다고 이러는 거 남들이 보면 흉본다고 남편 제사도 모셔야 하고 자식들 보기도 민망하다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요. 차갑게 말한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아파트 화단에 핀 철쭉만 바라보시다가 덤덤하게 입을 여셨답니다. 우리가 뭐 죄 지었느냐고요. 젊은 애들처럼 연애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밥 친구 말동무나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냐고요. 남은 시간은 산 사람 몫이라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 마음속에 찬바람이 부는지 꽃이 피는지 관심도 없다고요. 왜 눈치 보면서 스스로를 가두느냐고요. 그 말이 영숙의 다친 마음의 빗장을 와장창 부수고 들어왔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길바닥에서 70 노인이 훌쩍거리며 우는 꼴이라니 그분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셨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건넸던 그 하얀 손수건을요.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영숙이 안 나오면 자신도 서예 교실 안 나간다고요. 그분의 고집, 아니 투박한 진심 앞에 영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시들어버린 프리지어 대신 마음속에 다시 작은 꽃망울이 맺히는 순간이었답니다. 비밀이라는 게 참 얄궂어요. 지키려고 할수록 더 빨리 새어나가니까요. 그분과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둘은 시내에 있는 꽤 근사한 한정식 집에 갔답니다. 영숙 씨 몸보신 좀 시켜야겠다며 큰맘 먹고 데려가 주신 곳이었지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해했던 시간만큼 더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이 영숙의 앞접시에 갈비 한 점을 놔주시며 웃으시는데 그녀도 모르게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지요. 눈빛이 마주쳤어요. 거기엔 말보다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와 사돈어른이 서 계셨어요. 사돈네와 점심 식사를 하러 왔다가 둘을 본 거였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숨이 턱 막혔지요.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죄인처럼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말이 꼬여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서예 교실 선생님이시라고 그냥 뭐 그렇다고 허둥지둥 둘러대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며느리의 눈이 그분을 위아래로 훑더니 다시 영숙을 보는데 그 표정이 너무 싸늘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짧게 목례만 하고 휙 가버렸지요. 그 뒤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헤어졌답니다. 집에 돌아와 덜덜 떨고 있는데 저녁에 아들이 들이닥쳤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며느리와 같이였지요.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시느냐고요. 오늘 장모님이 전화해서 뭘 하셨는지 아느냐고 사부인께서 남자친구랑 아주 깨가 쏟아지시더라 그러시는데 진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요.
영숙이 아니라고 그런 사이 아니라고 그냥 글씨 배우는 선생님인데 밥 한 끼 먹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봤다며 서로 반찬 챙겨주고 눈빛 교환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더라며요. 나이 70에 연애질이 가당키나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고요. 연애질이라는 단어가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그녀가 느낀 그 따뜻한 위로와 설렘이 아들 입에서는 더럽고 주책맞은 연애질로 난도질당하고 있었지요. 결국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영숙이 악을 쓰며 대들었어요. 자신도 사람이라고요. 자신도 외롭고 말 섞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너희들 1년에 몇 번이나 오느냐고 자신이 벽 보고 혼자 밥 먹을 때 전화 한 통 살갑게 한 적 있느냐고요. 하지만 아들도 지지 않았답니다. 재혼이라도 하시겠다고 그 할아버지 재산은 좀 있대고 혹시 어머니 돈 보고 접근한 제비 아니냐고 나중에 집 한 돈 달라고 하면 어쩔 거냐고요. 결국 돈 얘기였어요. 아들의 걱정은 어머니의 외로움이 아니라 혹시나 뺏길지 모를 재산, 그리고 남들의 시선, 체면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말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는 밤이었지요.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은 며칠 동안 시계가 멈춘 듯 고요했어요. 아들이 내뱉은 모진 말들이 벽에 부딪혔다가 자꾸만 되돌아와 귓가에 맴돌았지요. 연애질, 제비, 재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설렘이 고작 저런 더러운 단어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참했답니다. 결국 영숙은 결심했어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왜 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요. 다음 날 아침 딱 하루치 집만 챙겼지요. 휴대전화는 꺼두고 현금 조금과 신분증만 들고 집을 나섰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자 생각했지요.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텅 비었지만 왠지 모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답니다. 버스 종점에서 내려 바닷가 작은 횟집에 혼자 앉아 소주 한 잔을 시켰지요.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파도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잖아요. 나도 저 파도처럼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영숙은 깨달았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역할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춥고 깜깜한 모텔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자신이 집을 나가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쯤이면 며느리와 이 집 저 집 전화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걱정해줬을까요? 아니면 무책임하다고 욕했을까요? 새벽에 조용히 휴대전화 전원을 켰더니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문자도 잔뜩 와 있었지요. 어디냐고, 왜 전화 안 받냐고, 뭔 일 난 거 아니냐고요. 경찰에 실종 신고한다며 당장 연락하라고요. 걱정과 짜증이 뒤섞인 문자들 사이로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눈에 띄었어요. 너무 심했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다고요. 죄송하다고 어디든 연락 달라고 정말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답니다. 자식들도 완벽한 줄 알았던 어머니의 삶에 빈틈이 생기니 그때서야 엄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어머니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고 그분에게 간단한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걱정 마시라고요. 곧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망 안 친다고요. 다음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으로 달려나왔어요. 아들은 영숙을 보자마자 화내기보다 울음부터 터뜨리더군요. 진짜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요. 그때 영숙은 알았답니다. 아들의 걱정이 순전히 재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서툰 방식으로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했을 뿐, 표현이 거칠었을 뿐이겠죠.
영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하다고,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좀 살아보려고 한다고,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죄송하다고요. 어머님을 저희 엄마 역할로만 생각했다고요. 그분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다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아들은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 며느리는 직접 전화를 드려 정중하게 사과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과 영숙이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더 이상 그녀를 영숙 씨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영숙 여사라고 하셨지요. 이제 눈치 보지 말자고요. 둘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손을 잡고 돌아다니거나 낮 뜨거운 애정을 나누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외로운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답니다. 주말에는 함께 박물관에 가고 서예 교실이 끝나면 벤치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지요. 몇 달 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진짜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그분 덕분에 웃음소리가 늘었다고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베란다 화분을 바라봤어요. 시들어버린 프리지어 대신 새로 사다 준 작은 난초가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지요. 늦게 핀 꽃은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뿌리가 깊어 쉽게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은한 향기는 인생의 굴곡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깊고 따뜻한 위로의 향기랍니다. 오늘 저녁 영숙은 좋아하는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집을 나섭니다. 남은 인생, 이 작은 행복들을 붙잡고 끝까지 당당하게 피어날 거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꽃망울이 맺히길, 그래서 늦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